자, 여러분, 전산회계 2급 실기 3강 거래 유형별 일반 존표 입력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221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거래 유형별 전표 입력하기인데요. 우리가 저번 강까지는 이제 일반 전표 입력에서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 어떻게 입력하는지 방법을 공부해 봤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서울문구에 일반 조표 입력하시오라고 해놨고, 자, 계약금 지급했을 때 회계 처리를 한번 볼까요? 자, 오피스 문구에서 상품을 인수하기 전에 미리 지급한 계약금 지급 내역이다 해서 계약금 60만 원을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통장 내역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입력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프로그램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프로그램은 이쪽에서 프로그램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회사 코드에서 저는 7005번이라고 했는데 뭐 8000번이라고 책에 하라고 제가 해놨지만 번호는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7005번으로 했으니까 이걸 이어서 입력해 볼게요. 서울문구로 들어가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날짜는 보니까 여러분 책 교재 221쪽이에요. 자, 날짜가 1월 17일이네요. 그럼 1월 17일로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만약에 요 날짜를 없애시면은 1월달 입력한 게 이렇게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1월 17일로 들어가셔서 자, 3번 누르면 차변이니까 입출금 전표를 사용하지 않고 차변, 대변으로 입력을 정확히 분기를 하셨다 그러면 정답으로 인정이 되니까 저는 차변, 대변으로 입력을 할게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계약금을 미리 준 거니까 선급금 이렇게 분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거래처는 거기 보니까 어디예요? 오피스 문구한테 준 거죠. 그럼 F2번 눌러서 오피스 문구 이렇게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요는 입력하실 필요 없고요. 시험장에서. 자, 금액은 60만 원이네요. 그럼 6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대변이고 F2번 눌러서 조회하시면 돼요. 보통예금. 자, 보니까 어디 은행이죠? 우리은행으로 지급을 했네요. 자, 근데 시험에서는 대부분 어디 은행이다라고 은행이 안 나오는 경우가 사실 더 많아요. 그래서 안 나오는 경우에는 입력하실 필요 없죠? 입력할 수도 없거니와 제시가 되면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2쪽에 있는 문제를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시죠. 여기 해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럼 참고해서 한번 연습해 봐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품 구입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월 20일 날 판매용 문구용품을 구입하고 1월 17일 날 지급한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을 외상으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거래 명세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본게. 자, 상품을 샀으니까 요 760만 원어치 상품 자산이 증가했을 거고, 자, 계약금 미리 준 거는 선급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고 했으니까 대면에 외상 매입금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걸 한번 또 이제 입력을 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자, 차변에 날짜는 거기 책에 보시면 1월 20일이네요. 자, 차변에 상품을 구입한 거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고, 거래처 코드는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상품 계정에는 채권 채무에만 거는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뭐 그죠? 굳이 입력하실 필요 없는 곳에는 입력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금 미리 준 거 선급금이 있었죠? 요건 대변에 선급금을 상계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F2번 눌러서 오피스 문구라고 걸어 주셔야 돼요. 반드시. 자, 그 다음에 60만 원. 자,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대변에 F2번 눌러서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외상 매입금. 이렇게 해서 오피스 문구라고 걸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차변 대변이 맞는지
보시면 돼요. 커서가 요 차변 대변 쪽에 있으면 밑에 하단에 분계가 나오고요. 요 거래처 코드 쪽에 있으면 또 거래처 정보를 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디에 클릭되어 있는지에다 적요를 클릭하시면 또 적요 요 설정되어 있는 값, 등록되어 있는 값들이 또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분개를 해 보셨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겨 보시면 되겠네요. 자,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품 구입하고 약소보험을 발행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약소보험은 이런 구조로 생겼어요. 보시면 이렇게 어음 번호도 나와 있고, 자, 우리가 서울문구인데 우리가 어음 발행을 한 거죠. 성화문구한테 준 거예요. 그죠? 350만 원을. 그리고 언제까지 돈을 갚기로 하고 올해 4월 21일까지 돈을 갚기로 한 거네요. 자, 그럼 여러분 밑에 내용을 보니까, 근데 이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실 때는 바로 이 내용을 읽어보시는 게 더 빨리 이해가 되겠죠. 자, 1월 21일 성화문구에서 상품 750만 원을 매입하고 4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잔액은 약소보험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분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상품을 구입했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고, 현금으로 400만 원 준 거는 현금이 감소했고, 자, 우리 상품을 구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지급어음으로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걸 프로그램에다가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시죠. 자, 날짜는 몇 월 며칠인가요, 여러분? 날짜는 거기 보니까 1월 21일인가요? 1월 21일. 자, 3번 차변 눌러주시고,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구나. 자, 금액이 얼마죠, 여러분? 750만 원이네요. 자, 또 대변에, 자,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그렇죠? 현금으로 지급한 거는 400만 원입니다. 자, 현금은 거래처 코드를 걸어줄 필요는 없어요. 자, 지급어음. 나머지 어음 발행한 거는 지급어음, 부채의 증가. 자, 요 지급어음은 채무니까 거래처 코드를 꼭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누구한테 지금 상품을 산 거죠? 보니까 성화문구한테 샀다고 돼 있죠? 그래서 성화문구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는 거네요. 자, 분개할 때 꼭 차변의 상품부터 입력을 하지 않고 대변의 지급어음부터 입력을 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다만 분개가 정확히 됐다면 이 입력 순서는 채점 대상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세요.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이 좀 보기 편하게 되도록이면 이렇게 순서대로 입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 눈에 보이기 좀 편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거지 꼭 제가 입력하는 순서를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는 224쪽하고 225쪽에는 이제 어음 등록하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써놨는데,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격증 딴 다음에 실무에서 이제 회계 프로그램 쓸 때 이런 어음을 또 등록하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넣어놓은 거니까 시간 없으면 안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이건 여러분 참고 한번 해보라고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입니다. 출장 관련된 주요 영수증의 회계 처리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다음은 영업부 직원의 출장 주유비 1월 22일 날 현금으로 지원해준 내역이다. 전표 입력해봐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우리 출장 주유비 쓴 거는 뭘로 하면 될까요? 출장비는 여러분 여비교통비로 하면 돼요. 출장 가서 밥 먹었어도 여비교통비. 출장 뭐 숙박비가 들어갔다, 여비교통비. 출장과 관련된 비용이니까 여비교통비로 해주시면 됩니다. 요 판이라고 적어 놓은 거는 여러분 판매비와 관리비의 약자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분개 입력해 볼까요, 여러분? 자, 날짜는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날짜는 1월 22일로 돼 있네요. 자, 여러분 이때 한 줄로 되어 있고 대변에 현금만 있을 때에는 1번 출금으로 해서 입력을 해도 된다고 했었죠. 아니면은 3번 차변, 4번 대변 그렇게 입력하셔도 정확히 입력하셨다면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자, 저는 차변 대변으로 입력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출금으로 입력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차변에 여비교통비. 자, 여러분 비용 계정 과목은 주의하실 게 똑같은 계정 과목 명칭이지만
코드 범주가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조 공장에서 사용하는 제조와 관련된 비용은 500번대 코드를 쓰는 거고요. 이런 도급이나 분양 이런 건설 회사들은 또 코드 번호가 600번대, 뭐 700번대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산회계 2급 시험은 상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500번대나 600번대나 이런 코드 번호를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요 80812번, 그러니까 0이 없다고 치면 800번대로 판매비와 관리비가 구분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해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용이나 수익 계정 과목은 거래처 코드를 굳이 입력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금액은 2만 원이죠. 2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대변에 현금, 뭐 출금으로 입력하셨으면 현금은 이미 입력 다 잘 되셨죠? 예,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분계가 눈에 좀 잘 들어오라고 차변, 대변 구분해서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나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저는 이 책을 쓸 때 하나의 회사로 쭉 가서 결산까지 하고 그 결산된 자료를 또 장부 조회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꼼꼼히 다 입력해서 끝까지 꼭 여러분 가보셔야 됩니다. 중간에 뭐 빼먹고 그러면 뒤에서 조회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해답 그림 참고하면서 꼭 꼼꼼히 입력 다 해주세요. 자, 서류 발송 시에 우체국 영수증 회계 처리를 하라고 돼 있네요. 자, 이렇게 영수증이 또 나와 있고요. 좀 밑으로 내려볼게요. 거래처 상품 판매와 관련해서 등기 우편 요금이 나갔네요. 그쵸? 우리 우편 요금은 뭘로 한다고 했었죠? 맞아요, 여러분. 통신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입력해 보세요. 자, 날짜는 1월 25일인 것 같아요. 자, 1월 25일 날. 자, 3번 차변 구분해 주시고 출금으로 하셔도 됩니다. 통신비, 마찬가지 비용은 이렇게 판매비와 관리비로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자, 비용은 수익 계정이나 비용 계정은 이런 거래처 코드나 이런 것들을 입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4,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이 됐죠. 그럼 현금 이렇게 아니면 출금 전표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시죠.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은 차량 매각과 관련된 회계 처리가 나와 있네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또 분기 연습이 조금 안 돼 있으시면은 또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해보면. 자, 자동차 매매 계약서인데 여러분 요런 거는 제가 사실은 우리 실전 시험에서는 요런 계약서 양식이나 이런 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거의 안 나오는데 요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한번 넣어놓은 거니까 이렇게 자동차는 자동차 내역이 여기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매매 금액, 거래 금액, 그쵸? 1,500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매도인이라는 건 여러분 참고로 우리 판매하는 사람, 매수인은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주인공이 서울문구인데 우리가 이 차량을 갖다가 매각했나 봐요. 매각이라는 건 팔았다는 얘기예요. 금천나라한테 이렇게 판매한 것 같습니다. 자, 1월 28일 영업부에서 사용하던 승용차가 노후화돼서 금천나라에 갔다가 매각을 하고 대금은 전액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답니다. 자, 차량은 처음에 2천만 원에 취득을 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800으로 되어 있네요, 자료에.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분개해 주면 돼요? 유형자산편 이론에서 공부했었죠. 차량 운반구 2천만 원 다 제거해주고 이 차량 운반구와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 다 제거해주고, 그렇죠?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여기 1,500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잡아주시면 되네요. 여기 접표 입력 화면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거기 보시면 1월 28일이네요. 1월 28일. 자, 그럼 여러분 분개 한번 해볼게요. 자, 대변부터 입력을 해도 상관없어요. 대변부터 입력해 볼게요. 대변에 차량 운반구 자산이 감소했죠. 취득원가 2천만 원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차변에 뭐죠, 여러분들?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입력하면 똑같은 명칭이 여러 개가 나오죠. 자, 근데 이 중에 차량 운반과 관련된 누계액을 제거해야 되는 거니까 209번을 선택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800만 원이었죠. 자,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받았대요. 보통예금. 자, 여기 은행거래처를 제시를 하면 걸어주세요. 근데 요번에는 해답에 제가 요거 은행거래처를 안 걸어놨더라고요. 생략하고 입력해 볼게요. 문제에서 만약에 제시됐을 때 은행거래처가 있으면 걸어주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은행거래처 제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요건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1,500만 원. 문제 지문에 따라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차변과 대변을 다 입력하니까 여기 보시면 빨간 색깔로 대차 차액이 300만 원이라고 떴죠. 자, 그럼 요 대차 차액이 플러스면 대변의 금액이 부족한 거고요. 요게 마이너스면 차변에 부족한 겁니다. 그럼 대변부터 대변을 입력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플러스니까 대변에 30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대변이면은 수익 성격이니까 이거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분계가 나왔을 때는 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손실을 마지막에 이렇게 대차 차액으로 맞추시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자, 그럼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2천만 원에 취득을 했고 800만 원 감가상각했으니까 1200만 원이 남았는데 1500에 팔았으니까 300만 원이 이익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상품 판매 전에 계약금을 받았을 때 어떻게 분개할 거냐. 자, 우리은행 통장으로 지금 계약금 40만 원을 받았대요. 미리 수령했대요. 그럼 어떻게 분개하면 되겠어요?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선수금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고 입력하면 참고해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날짜가 2월 3일입니다. 그럼 차변에 우리 2월 1일이죠? 예, 제가 잘못 봤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2월 1일, 그렇죠? 2월 1일 날 계약금 받은 거네요. 자, 그러면 2월 1일로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받았네요. 자, 우리은행이라고 걸어 볼게요. 이렇게. 자, 금액은 40만 원입니다. 자, 대변 눌러주시고 대변에 뭐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계약금을 미리 받았을 때, 그렇죠,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해 주는 거죠. 자, 거래처는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보니까 마루문구한테 받았대요. 그래서 마루문구 이렇게 걸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여러분? 자, 교재는 여러분 230쪽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자, 상품 판매 시 회계 처리다 라고 되어 있네요. 거래 명세표가 나와 있고요. 자, 2월 3일 날 아마 이렇게 상품을 판매한 것 같아요. 1740만 원어치. 자, 마루문구에 상품을 판매하고 여러분, 선수금을 제외한 잔액은 추후에 받기로 했대요. 자, 우리 선수금 방금 얼마를 미리 받았었죠? 그렇죠. 40만 원을 미리 받았었죠. 그래서 상품을 팔았을 때 대변에 있던 선수금 부채가 줄어들고 상품 매출 수익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추후에 받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머지는 외상매출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가 2월 3일이네요. 자, 그러면 저는 대변부터 입력해 볼게요. 차변부터 입력을 먼저 하셔도 상관없다고 했었죠, 여러분. 자, 상품 매출, 수익 발생. 자, 금액이 1740만 원이네요. 자, 차변에, 자, 미리 받은 계약금, 선수금이라고 대변에 기록되어 있던 거 차변으로 줄여주시면 돼요. 거래처는 어디다 팔았어요? 마루문구한테 팔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마루문구. 금액이 40만 원이죠? 자, 그럼 이제 차변의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자, 이런 채권 채무는 거래처 코드를 꼭 걸어 주셔야 됩니다. 마루문구. 이래야지 거래처 원장에서 거래처 코드별로 또 잔액을 확인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분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참고로 이제 9번 문제, 그 뒤 232쪽에 이렇게 약속원 받았을 때 어음 등록하는 거 해보라고 참고로 해놨는데, 우리 전산회계 2급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여러분 많이 없고 바쁘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한번 넣어놨어요. 자, 상품 판매 시 약속어음 수치거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월 5일 사무나라의 상품 매출하고 어음으로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상품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했고, 어음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받으러옴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입력해 볼까요? 자, 날짜는 2월 5일인가요? 2월 5일. 자, 차변에 사무나라의 상품을 매출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이 있다 입력하고, 차변부터 해볼까 이번에는. 자, 받으러옴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자, 거래처는 어딥니까? 예, 사무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인가요? 550인가요? 550. 자, 그리고 대변에 상품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때 엔터를 치면은 위에 사무나라라고 입력된 내용이 이렇게 복사돼요, 여러분. 기본 기능이. 그래서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수익이나 비용 계정은 거래처 코드나 내용을 쓸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요 거래처 내용을 지우고 싶으면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 치면 지워져요. 다시 또 여기서 엔터 치면 복사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곳에만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 해답에도 그렇게 해놨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복사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사무나라의 상품 매출이니까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일관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했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시죠. 자, 10번입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광고비 관련된 현금 영수증을 받았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 자, 2월 10일 날 상품 홍보를 위해서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전표 입력해봐라. 자, 여러분 여기 밑에 보니까 자, 15만 원만큼 현금 영수증을 현금 영수 받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상품 홍보를 위한 비용인가 봐요. 그럼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광고 선전비 대변에 현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밑에 입력하면 표시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날짜는 2월 10일이죠. 2월 10일 날. 자, 해답에는 제가 차변 대변으로 해놨는데 출금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차변 광고 선전비. 자, 여러분 600번 때는 이 도급 공사하는 이런 건설회사와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우린 판매비와 관리비로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저도 가끔 여러분 이게 실수해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시험장에서는 또 긴장이 되다 보니까 아는 건데도 이렇게 실수해요. 그럴 때가 이제 좀 속상하죠. 내가 다 아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거라 실수할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100점 만점을 하는 시험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난 100점 맞을 거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압박감을 받으면서 하면 힘드니까 70점 합격이거든요. 100점 만점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즐겁게 최대한 공부라는 게 즐겁진 않지만, 또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즐거운 마음으로 또 힘들 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죠. 그럼 또 지칠 수 있으니까 한 문제 더 풀어보고 다음 강에서 또 이어서 갈게요. 자, 운반비 영수증 수취했을 때 회계 처리네요. 자, 2월 15일 날 오피스 문구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퀵 서비스 비용이 나갔대요. 현금으로 지급이 됐고 영수증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여러분 이론 설명할 때 제가 주의하라고 했었죠.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운반비는
상품의 취득 원가지만 판매하는 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판매와 관련된 판매비와 관리비 운반비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12,000원 대변의 현금. 자, 저는 요 입력 화면을 여러분들 눈에 보이라고 차변 대변으로 해놨지만 출금으로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해 보시죠. 자, 그러면은 자,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월 15일이니까 2월 15일로 들어가서 저는 차변 대변으로 해볼게요. 여러분 출금으로 하시는 게 편하시면 그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운반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입력해 주시고요. 12,000원. 자, 대변에 현금.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문제에서 출금 전표를 이용해서 입력해라. 그렇게 또 제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 지문에 따라 가시는 겁니다. 예, 알겠죠, 여러분? 그런 문제 지문이 없다면 이렇게 입력하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분계는 똑같은 거니까요. 예. 근데 이제 간혹 여러분 또 출제위원이 문제 지문을 어떻게 줄지 모르니까 문제 지문이 최우선이에요. 알았죠? 예. 그래서 또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렸고요. 자, 오랜 시간 또 같이 입력해 보시느냐 고생 많았고, 다음 강에서 그 다음 페이지부터 이어서 입력해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